저희가 이제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개구리 번트 얘기는 정말 수만 번 이제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요게 사인 미스였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인이 나온 거를 아니. 그러면 그냥 되신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네. 과연 이게 뭘까? 그때 상황은 이제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었는 상황이고 3루수에 있었어요. 그렇죠. 타석에 들어가는데 사인 보니까 사인이 안 났어. 근데 그 전에 나는 대기 타석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3루수를 딱 보니까 수비 위치가 되게 뒤에 있더라고. 앞이 안 있고. 그래서 기습본도 되면 동점 주고 내가 역전 주자도 되겠구나 딱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타석에. 물론 사인은 안 났지. 딱 들어가서 이제 딱 던지는데 공이 손이 벌써 확 이렇게 빠지더라고. 돼야 된다 이러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빵 나가서 여서 그냥 그게 하여튼 뭐 행운이지 사실. 그렇게 내야 3루 라인 쪽으로 굴러가서 내야 안타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역전이 됐죠. 기습은 한 타임 늦게 번트가 나오고 스퀴즈는 한 타임 빨리 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투수가 다리 들면 드는 동시에 벌써 나가야 되고 근데 기습은 다리 들고 디디고 나갈 때 그때 한 타임 늦게 그게 기습이에요. 요즘 이제 보내기 본드도 뭐 빨리도 나가고 미리 나가서 되고 있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퀴즈였으면 3루 주자는 일단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트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되는 건데 그때 3루 주자가 미리 뛰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인 안 났으니까. 사인이 안 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이 당시에 잠실은 또 내야가 주로 빼놓고 잔디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었는데 그 잔디 위로 털털털털털털 그리고 더 뭐 한참 가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대화의 그 뭐 그림 같은 것도 나왔고 했는데 야 그러면 그 당시 한국 야구의 초창기에 거목들이 거기와 프로 원년 팀들에 다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감독님 비롯해서 선동열 감독은 당시에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이외에도 뭐 장효조, 그렇죠. 그리고 뭐 포수의 심재원, 그리고 진짜 뭐 조성옥,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해창, 한대화, 뭐 이런 분들이 질비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감독님 중에서 한 분 뽑아주신다면 어느 감독님 뽑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네네. 아무래도 김웅정 감독이지. 아무래도 업적이 더 대단하시니까. 그럼. 그때 뭐 초창기에는 계속 우승을 뭐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혜태가 워낙 계속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혜태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속 연결되면서 우승을 시켰죠. 김웅정 감독. 김웅정 감독. 사실 이제 82년 세계야구 선수권대 때는 어우훈 감독님. 어우훈 감독이었죠. 그리고 또 감독님을 유격수로 처음에 탁 위치를 해주신 배성서 감독님도 계시고 참 대단한 분 많습니다만 그래도 김웅용 감독님이 그렇죠. 아무래도 뭐 김웅용 감독님이 국가대표도 많이 하시고 혜택 있을 때 많은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지금 프로야구 역사에 있었던 모든 선수들 다 통틀어 가지고 팀을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전성기 기준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수 전성기 가능하고요. 최동원 전성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하성이거든요. 포지션별로 한 팀을 딱 한번 짜셔서 가신다면 감독 겸 선수도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팀이 만들어질까요? 일단 이를테면 포수 중에서는 한 명 딱 데려온다면은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싶으세요? 포수. 과연 옛날의 이만수냐, 뭐 지금의 양의지냐,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박경환. 역시. 제가 데리고 있어서 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박경환이가 이제 SK로 나갈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박경환. 근데 박경환 선수도 사실 그 쌍방울 있을 때는 홈런도 뭐 한 1년에 뭐 4-5개밖에 못 쳤어요. 현대 와서 막 20개 막 30개씩 사실 때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박경환이라는 이제 포수가 수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공격력 뭐 이런 주루 센스 뭐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현대 와서 막 완전히 박경환이가 뭐 FA 되고 뭐 뜨거워진. 근데 박경환 같은 선수가 팀의 전체적인 수비를 포수가 중요하니까 야구는 안방 마님으로서는 저는 박경환이가 괜찮지 않을까. 자, 팀 김재박의 포수 박경환.
일루수 한번 가볼까요? 일루요? 예, 일루도 전성기 때 아무나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승엽을 데려오실 수도 있고요. 이대호를 쓰실 수도 있고요. 김태균도 쓸 수 있고요. 이승엽이지. 그럼 이승엽인가요, 역시? 역시 이승엽이군요. 이승엽이지. 예. 뭐 양준영이도 있고 네. 뭐 몇 명이 사실 있는데 그래도 이승엽이가 독보적이지 않나. 그렇죠. 네. 또 한국 야구 역사상 다 통틀어서 홈런왕 그러면 이승엽이가 네,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그치. 2루는 누구 데려오시겠습니까? 2루? 야, 2루가 누가 있나? 2루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정근우도 있고요. 아, 정부는 조금 김성래 뭐 이거 좀 떨어지지. 그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좋은 선수가 없나 2루? 박종호 뭐 이런 선수도 있고요. 박종호. 네. 박종호도 있었지. 네.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선수가 없나? 물론 박종호도 뭐 네. 잘했죠. 네. 모든 그래도 그 친구도 뭐 다 또 현대에서 또 센스도 꽃을 있고 폈죠. 네. 수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걔는 팀에 진짜 작전에 잘 해주는 타자예요. 네. 여러 가지 작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루에 요 근래 요새 뛰는 선수 중에서는 박민우 뭐 이런 선수도 있고요. 박민호? 그 정도는 그 정도. 못하고 요 근래는 없나 2루가? 없죠? 요즘에는 뭐 그러면 오늘 지금 골드글러브 할 텐데 그 신민재가 후보라고 합니다. 신민재 네. 물론 지금은 뭐 좀 잘하고 네.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전에 좋은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선수 다 나왔는데요, 그죠? 에이 더 있어 2루 있어 2루가 없나? 아닌데. 그럼 2루 좀 놔둘까요? 아니 박종호가 그래도 좀 그다음 박정호 그 중에서는 나는 네. 괜찮다고 봐요. 센스로는요. 팀을 위해서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호. 박종호가 꼭 필요한 선수. 그리고 걔가 이거 양쪽 치시니까. 그것도 이점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3루수는 누구 쓰시겠습니까? 3루수로 뭐 김동주도 있고요, 최정도 있고요, 뭐 한대화도 있고요. 어떤 선수 쓰실까요? 최정. 그래도 또 3루는 또 한 방 빵 때려줘야죠. 뭐 수비도 되고 네. 이것도 되고 뭐. 내야수는 어느 정도 수비가 좀 돼야 돼. 돼야. 수비 안 되면 공격 아무리 잘해도 못 갖다 놔. 네. 저 1루수나 지명대타로 보내버리지. 그러니까. 수비까지 끝까지 지금 다 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팀의 유격수는 누굴 쓰시겠습니까? 유격수는 김하성이 써야지. 감독님 직접 안 난 쓰시고요? 빼고 내가 감독이니까. 아니 그 원전에 백인천 감독처럼 감독 겸 선수로도 하실 수 있는데 김하성으로. 네. 네. 그 외야 3명 여기가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하지. 외야 세 워낙 명은.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요. 뭐, 역대로 보면은 박재홍 같은 선수도 박재홍, 있었고, 박재홍. 네. 뭐. 김현수도 뭐 좋은 선수긴 김현수도 합니다만. 뭐 좋은 선수지. 그리고 또 심정수도 있고. 큰일 났다. 이정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정후. 이정후. 예. 이정후도 쓸 수 있고. 선수.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정후. 가능하고요. 이정후. 예. 장효조도 쓰실 수 있고요. 또 홍창기도 뭐 비슷하게 쓰실 수 있고요. 홍창기. 예. 눈 좋으니까. 홍창기.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요 정도에서 한 3명 뽑아가지고 딱 개막전 나가신다면은 누구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박재홍이. 박재홍. 추신수도 있네요. 추신수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추신수도 외야잖아. 외야죠. 우익도 보고 추신수 써야지. 당연히 추신수 써야지. 네. 추신수야 뭐. 추신수 써. 박재홍, 중견에 추신수. 이정우도 쓰실 수 있고요. 이정우. 네. 좋지. 이정우, 추신수. 그럼 박재홍 좌익수일까요? 박재홍, 이정우, 추신수. 끝내준다. 셋 다 전성기 기준에 막 엄청 뛰어댕기고 그냥. 메이저리그 가서 게임해야 되겠네. 그래요. 메이저리그랑 붙을만 하네요. 메이저리그 수준급이고. 자, 그러면 이제 네? 한 포지션 나왔습니다. 한 포지션. 이거 투수를 안 뽑았습니다. 투수 안 뽑았어요? 네, 투수. 선발 후보는 뭐 뻔하죠. 뭐 선동열, 유현진. 선발이 선동열이는 마무리잖아. 마무리로 갈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초창기 몇 번 맞습니다. 선발하고 나중에 네. 계속 마무리했어요. 거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은 류현진, 최동원, 뭐 김시진, 또 뭐 요새들로 따지면은
요새 애들은 뭐 요새는 될 뭐 데가 없다. 15승, 20승 이래 하는 애가 없잖아, 요즘은. 옛날에는 다 15승, 20승. 그러니까요. 이래 있지. 네. 뭐 정민태 있고요. 정민태. 이상훈도 있고.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발 한 명 딱 꼽으시면은 누구 꼽으실까요? 그 선수 생활할 때 최고의 그렇죠. 네. 좋았을 때 전성기 기준으로 딱 데리고 온다. 유현진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또 평균 그럼. 작실점 왕까지 됐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유현진이 1등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뭐 네. 사실 유현진이나 뭐 거기 비슷한 선수들 몇 명 뭐 있겠지만 네네. 물론 유현진이가 저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네. 선동열, 오승환, 정대현도 있긴 있겠고. 안 되고. 네. 선동열, 오승환, 김용수도 마무리 잘했지. 네, 그 정도에서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요? 선동열 역시 선동열인가요? 역시 마무리 선동열이 마무리 나오면 벌써 상대는 아이고 졌구나 하고 그렇죠. 포기한 관중들 다 그 생각하고 예, 그 그렇죠. 정도로 그 몸만 풀어도 네, 아이고 네. 오늘 끝났나 보다 했던 선동열이니까. 근데 선동열 그 감독하고는 또 고대 다닐 때 국가대표로도 만나셨었고 그럼 또 현역 시절에도 계속 만나셨었고 또 나중에 또 감독으로도 이제 또 이렇게 네, 보셨고 했는데 네. 선동열이 현역 시절의 위압감은 역시 그 중에 제일 1등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전체 다 포함해서도 네, 다 포함했어. 다 포함해서도 선동열. 그러면 이제 선발 유현진, 마무리 선동열 하셨고 중간에 구원 한 명. 이제 아무나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구원은 누가 있나? 구원이 잘 기억이 없어. 그러면은 뭐 김병현이. 김병현이도 있네. 네, 김병현. 김병현이 좋지. 아 그러면은요 유현진, 김병현, 선동열 딱 그냥 맞고 끝내겠는데요. 완전 메이저리그급이. 네. 그러면 이제 타자 중에서 좀 아쉬우니까 뻥뻥 홈런 치는 애 하나, 지명 타자 하나 쓰시죠. 지명 타자. 네. 이대호. 지명 이대호. 아 1루 이승엽 좋은데요. 자 빨리. 네네. 팀 만들어. 감독님으로 딱 오시면 그냥 바로 메이저로 갈까요? 메이저로 창단하러 갑시다. 창단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항상 창단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팀 이름은 제박 여우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들고 싶은 질문은요. 그 현대 왕조를 읽으셨을 때 그것도 창단했는데 네. 그때 또 이제 우리 김용휘 단장님인가요? 네. 그분이 또 굉장히 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신 거를 네. 감독님이 탁 받아가지고 팀을 쫙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현대 왕조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이전을 본다면은 사실 해태 타이거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초반기에 해태 타이거즈가 프로야구판을 다 딱 씹어 먹었고 그다음에 현대 왕조가 나왔는데 요 딱 두 팀을 놓고 봤을 때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그 뒤에 요 정도는 왕조 인정이다. 뭐 이런 팀이 좀 있으셨을까요? 삼성이 그때 네. 잠깐 한 오승환 있을 네. 때 그때 4년 네, 통합 우승 쫙 했었죠. 통합했고 네. 두산도 7번 연속 한국 시리즈 가기는 갔습니다. 네. 두 팀 정도 기억이 나는 건데. 두 팀 정도. 근데 두산이 이제 7번 연속으로 가면서 우승이 조금 적어가지고 3번밖에 못해서 참 그게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때는 두산 시대다. 그쵸, 두산. 이렇게. 그리고 삼성이 뭐 4연속 통합 우승할 때는 그때야 뭐 네. 그리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김성근 감독의 SK 시절. SK. 예. 거기는 좀 어떻게. 그때도 SK가 서너 번 했죠. 네네, 서너 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때도 SK가 그래도 계속 끌고 갔으니까 우승 네. 끌고 갔으니까. 네. 그럼 지금 LG 트윈스가 지난 3년 동안에 2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LG가 어느 정도 하면은 지금은 LG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년이 고비일 것 같아요. 2026년. 네. 내년까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쭉 좀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더 탄탄해진다 이거지. 이제. 지금도 뭐 전체적인 멤버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한번 두고 봐야지. 내년을 만약에 좀 잘 마무리를 하면은 정말 탄탄한 팀으로 쫙 한번 더 갈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지. 지금 LG 트윈스의 그 염경엽 감독도 사실은 감독님 계실 때 유격수였었잖아요. 유격수였어요. 염경엽 감독도 마르시고 네. 좀 그렇죠. 네, 박명희가 워낙 뭐 그때는 약했죠. 네. 수비하는 거는 그래도 네, 수비는 뭐 곧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수비, 뭐 대주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도 그때 이제 선수로 있던 선수들이 또 다 감독
할 그럼요. 지금 나이가 다 되고. 뭐 대학이나 뭐 어디 다 고등학교 뭐 프로 뭐 코치 감독 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이제 현대에서 감독을 딱 시작을 하셨고, 다 또 LG로도 오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현대를 하셨을 때 하고 요새하고 야구 트렌드가 보시기에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보이시나요?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야구 자체는 사실 프로가 초창기 때는 조금 어수선했고 네, 네. 프로의 맛을 몰랐고 프로 한 10년 지나고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히면서 야구에 대한 뭐 이런 모든 그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큰 뭐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선수들의 이제 좀 기량,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너무 야구의 뭐 경기 시합에만 전념을 두고 승패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모든 뭐 공수주 뭐 이런 기본기 네. 이런 거를 조금 무시하지 않나 야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한국 야구가 요즘 한 10년 전부터 국제대회 가면 좀 떨어지는 네. 이유가 그런 게 있어서 지도자의 기본기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맛이 좀 들어요. 사실 또 요새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투수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공은 빨라졌는데 피칭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만 빠르기만 하지 타자를 갖고 놀거나 헛스윙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제구도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 좀 기본기. 그렇죠. 그게 던지고 치고 때리고 하여튼 그런 기본기가 더 좀 중점을 두면 진짜 더 좋은 기량을 진짜 가질 수 네.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기를 무시하게 되면 선수 수명도 짧아지거든요. 네. 프로는 오랜 기간 동안 오래 해야지 돈을 버는 그렇죠. 건데 장기간 선수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기를 잘 닦고 올라가면 장기간 오래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사실 김지박 감독님 프로 들어오실 때는 이미 이제 20대 후반 30세 네, 이 정도가 됐었을 네. 텐데 그때 당시에는 다 노장 그러고 뭐 은퇴 한참 준비하고 노장이지.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때쯤이면 30좀 초반이면 다 은퇴하나 보다 했는데 감독님은 쭉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29 네. 돼서 뭐 왔으니까 이제 그때는 벌써 28, 9대면 막 영남대학 감독 오라고. 감독들 가고 이랬어요. 네. 실업 감독하고 뭐. 그때 프로가 안 생겼으면 네. 진짜 감독 갔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시절은 그랬어요. 네. 28, 9대면 다 은퇴들 하고 은행에서도 이제 은퇴하고 직장. 네, 은행원하고 네. 은행은 배워야 되니까 네. 다 빨리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프로 생겼어. 그렇죠. 우리까지 그나마 뭐 프로가 생겨서 네. 다행이지. 우리 또 선배분들은 또 그러니까요. 야구 프로 맛을 못 봤잖아.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아쉬운 거지. 프로 맛을 그래도 본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선수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감독까지 했다는 게 그게 참 우리도 행운하죠. 그렇죠. 정말 프로가 생겼기에 감독님 플레이하는 것도 저와 같은 세대도 다 볼 수 그렇죠. 있었고. 더 네. 오래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중계했던 거는 자료 화면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도 찾아보면은 수비 하이라이트 보면 우와. 사실 그때 운동장이 참 열악했지 않습니까? 예, 연약했지. 공이 오다가 틱틱 튀고 막 굉장히 부상도 많이 그러니까. 당하고 이랬어요. 네. 그때 초창기 때는. 지금처럼 뭐 흙이 고와서 뭐 나라시 쫙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툭툭툭 튀고 한 번 하면 끝날 때까지 고르지도 않고 그냥 네. 하니까 요즘은 뭐 2, 3회 끝나면 네, 또 한 번씩 쫙쫙 그렇고 골라주죠. 그라운드 자체가 진짜 아주 잘 돼 있지 요즘은. 그때 감독님 수비하셨던 거 영상을 또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땐 진짜 이렇게 3루간으로 쫙 가서 잡으실 때 보면 이쪽으로 흙먼지가 확 날 정도로 정말 그라운드가 열악했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진짜 수비를 하셨던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정글에서 진짜 정글에서 야구하시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그런 데서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그라운드에서 네. 하는구나. 근데 옛날에 카나다에 가서 네, 게임을 한번 하는데 내야 그라운드를 자갈을 깔았더라고. 자갈을요? 네, 그런 구정도의 야구를 해봤어요. 신기하네요. 희한하죠. 근데 해봤어. 네. 해보니까
그렇게 뭐 이러한도 안 나고 정상적으로 되더라고. 그냥 공만 끝까지 보고 바운드 리드 맞춰서 따다닥 하니까 크게 뭐 이상이 없더라고. 내가 그런 야구장도 해봤어요 옛날에. 그에 비하면 요새 선수들은 정말 수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잘해놨으니까. 요즘에 완전 뭐 워낙 설탕가루로 이렇게 돼 있고. 완전 메이저리그 구장하고 네. 같이 해놨으니까 요즘.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는 또 시간이 좀 흘러서 감독님도 감독들 중에서는 이제 또 형벌의 감독이신 거고 예전에 감독님 밑에서 야구 하던 선수들이 지금 또 감독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쫙 보셨을 때 감독들 중에서 얘 좀 잘하더라, 감독을 잘하더라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감독들도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제자라서 그런지 이래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많고 요거 좀 저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중계를 이제 가끔 네, 보다 네. 보면 그런 아쉬움도 또 많이 생기더라고. 네. 지금 봐서는 이승용이가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어오더라고. 네, 이승용 감독. 감독으로서 이런 아무래도 팀을 이끌어가는 선장이니까 네. 팀을 단합시키고 그런 협동 정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의 그런 조금의 카리스마라든가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격이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승용 감독이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잘하지 않을까. 선수 때 지켜보면 그때도 주장도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주장했던 것도. 그렇겠네요. 그럼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도 역시 감독이라면은 무슨 뭐 작전을 신출귀몰하게 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수단을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해. 누구 하나 뭐 개인 플레이 한다든가 팀에 뭐 어긋난 일 하고 이러면 뭐 팀은 진짜 뭐 분위기가 망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선수들하고 단합해가지고 팀을 꽉 같이 움직여야 그게 좋은 팀이 됩니다. 그 감독님 보시기에 그 선수 때 이승용을 벌 때도 좀 끼가 있어 보인다. 이걸 할 줄 아네. 이런 느낌이 좀 드셨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주장을 하면서 조금 그런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조금씩 좀 보였어요. 김웅영 감독님이 그런 카리스마가 네.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말은 많이 안 하시는데 네. 이게 선수들 장악하는 거. 그게 뭐 굉장히 뭐 셌어요. 선수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로 그냥 잡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팀은 아니지만 국가대표 때는 같이 네. 해봤잖아요. 몇 번 해봤거든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뭐 그 옆에 좀 가기도 싫을 정도로 막 겁나고 좀 힘들었어요. 혜태에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낸 게 그런 선수들을 장악해서 꽉 잡고 카리스마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제가 드린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야구인 김재박이라고 한다면 선수 때부터 이제 감독 뭐 다 합쳐서 야구인 김재박의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일까?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한국 화장품 77년도에 네. 7관왕하고 뭐 이거는 뭐 잊지 못하지. 영남대학 졸업하고 신인이 네. 실업 야구 가서 막 7관왕 했을 때 그거는 제가 뭐 잊을 수가 없죠. 그 감독님이 그 백넘버 7번을 다시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르르 외국수들은 다 7번을 달잖아요. 이종범 7번, 뭐 김하성도 7번, 뭐 다 7번입니다. 감독님이 7번을 좋아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1번 달았어요. 1번 다셨어요? 이제 대학 가서 7번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이고 하니까 뭐 선배도 없고 네. 뭐 이러니까 내가 달고 싶은 거 2학년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유격수를 주전을고 이러니까 번호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선배 있으면 번호 못 가져요 또. 뭐 고참이 있고 선배가 네. 있고 이러면 번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이게. 그래서 그렇겠죠. 그때는 뭐 장단팀이고 이러니까 딱 보니까 7번을 달고 싶더라고요. 행운의 7번. 네, 행운의 7번으로. 네. 그래서 77년도에 7관왕까지 하고. 이게 오늘 여러 가지가 밝혀지네요. 창단의 어떤 기운을 갖고 계신 감독님인데 7하고 이런 인연이 있었군요. 7번 달고 77년에 7관왕 한 7번 단 선수.
와, 이거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하네, 진짜. 그러네요. 7하고는 뗄 수가 없으신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 이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저도 굉장히 그 김재박 매니아로서 네네. 많은 자료를 항상 찾고 이랬습니다만 생각을 못 했던. 그리고 처음 들어오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더 사실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지만 제가 계속 붙잡아 드리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김재박 감독님께서는 사실 야구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참 흔하지 않은 성과를 양쪽에서 다 내신 분이시고 네. 어떤 분들은 선수로서는 별로였다가 감독 혹은 어떤 선수는 좋았는데 감독은 별로 뭐 이런 경우 있었지만 양쪽에서 다 진짜 많은 거를 이루셨고 또 누리셨고 또 지금 중년이 되어버린 저 같은 야구 소년들이 지금도 야구는 김재박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이루셨는데 하지만 야구인 김재박으로서 나는 아직 남은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야구를? 이제 야구인으로서 어떤 꿈이 있다. 근데 뭐 누구나 뭐 욕심이겠지만 또 이렇게 감독을 한 번 더 해서 네. 아직까지 그런 제 마음은 아직 그 욕심은 있어요. 네. 언제든지 뭐 준비는 돼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야구를 한번 후배들한테 좀 전수하고 싶고 제가 힘이 났던 데까지는 지금은 그래요. 뭐 프로 아니더라도 네. 독립리그도 좋고 뭐 대학도 좋고 이런데 후배들을 좀 이렇게 양성시키는 그런 생각이 요즘은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데 가서라도 감독을 했으면 그 야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뭐 혼자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무슨 어느 팀이라도 가서 그런 후배들을 좀 양성시키고 이제 그런 걸 좀 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선수로서 김재박의 노하우와 감독으로서 김재박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렇죠. 후배들에게 좀 아낌없이 전수하고 싶은. 사실 아깝긴 합니다. 네. 그냥 이걸 많이 안 주시면 혼자 갖고 계시면 좀 아깝긴 한데. 아니 뭐 주위에서도 선배들도 그래요. 네. 왜 좀 애들 좀 전수해 주지 왜 안 움직이냐 하는데 그럼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물론 그런 기회가 이제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오늘 뵙고 지금 뭐 몸 관리하신 거나 또 말씀하시는 거나 봤을 때 몇 번 더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배 진짜. 김승근 감독님 그러니까요. 80이 넘어도 네. 하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하고 계시고. 아직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아직까지. 훌륭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선수로서도 뭐 당구가 됐건 뭐 골프가 됐건 선수도 가능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당구 선수로 나가? 저는 한번 치시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한번 모셔서 어디 시구라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거 치시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프로 당구 시즌 때 제가 당구 시구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정말 영광이 되는. 뭐 얼른 어서 연락 주십시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프로 당구, 프로 골프 뭐 다 좋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건 무엇이든. 자, 감독님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에게는 뭐 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꼬마 야구 팬으로서는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진짜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이게 인연이 돼서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좀 연락하세요. 네. 자주 뵐게요. 그래서 제가 뭐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또 다른 얘기도 좀 듣고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